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순신 장군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순신 장군이 어릴 적에 좀 일진에 가까웠을 것이다. 역사 기록엔 그런 거 없지만 상대방의 화살로 눈을 쏘아서 맞추려고 했다.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죠? 또 유성룡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저 형 건들면 죽인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순신이 의리도 있고, 좀,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좀 사나웠다. 그러다가 장가를 잘 가면서 이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이순신. 참, 성웅 이순신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죠. 1580년이 이순신 장군 입초였고요. 1550년 1565년 1595년 자, 이때 1576년에 이제 드디어 장가가고 공부해서 11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옛날엔 급제하는 게 쉽지 않았죠. 조선시대 때요, 뽑는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조선 왕조는요, 기본적으로 근검절약, 아주 가난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참, 전 별로 조선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이순신 장군을 진짜 발탁한 사람은 선조 임금이라고요. 오늘은 왜 그랬던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이렇게 입추 지나서, 입동이죠. 요 중간점, 추분. 요 무렵에 그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거나, 이제 출세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순신 장군도 1587년, 88년, 요 무렵인데요. 이때, 저 북쪽에, 이순신 장군은 주로 남쪽에서 출발은 이제 수군 쪽에서 해요, 수군, 해군 쪽에서. 그러다가 이제 또 북쪽 가서 이순신 장군이 용맹하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상관 말을 잘 안 듣고 해서 여러 번 찍히고요. 고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때는 무명이었죠. 이때 지금의 두만강, 그 두만강에서 동해 바다로 나가는 하구 일대에 녹둔도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국경이겠죠. 여기에 이제 두만강 하구에 섬이 있는데, 이 땅이 괜찮아서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군인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 것 갖다 우리 흔히 둔전이라고, 둔전. 평상시에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고 또 유사시에는 전쟁을 하는 거죠. 조선 왕조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둔전하는 담당으로 경비 겸 둔전사로 나간 거죠. 둔전사. 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진족이 풍년이 드니까요, 여진족이 두만강은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여진족이 원래 기마병이죠. 말 타고 쳐들어와서 급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군들이 피해가 좀 발생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기습을 당했지만 열심히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반격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처음에 이제 기습당하면서 조선 병사와 양민들이 좀 죽었겠죠. 또 붙잡혀 가거나. 그래서 조정에서 이제 이 일 갖고 책임을 묻는데, 이순신의 상관이 누구냐면 이일이라고 있었어요, 이일. 얘가 이제 좀 요즘 흔히 말하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쓰레기. 얘가요, 이순신한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이순신 열심히 싸웠고, 지금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순신이 졸지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계급에서 다 파직해서 용맹한 건 아니까 너 백의종군해라. 자, 계급장 없고 공을 세우면 다시 뭐 복직시켜 줄게. 한마디로 그냥 정직 처분 당한 거죠. 계급도 없고 장교에서.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요, 선조가 이순신이 잘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은 놔두고 이순신을 갖다가 문책을 했느냐 하면은 이 이일이라는 사람이 흔히 말해서 만만치 않은 일종의 그 당시에 군부 세력 중에서 실세. 여러분 그 신립 장군 아시죠? 신립. 북쪽에서 김하병을 이끌고 여진족과 싸웠던 용맹한 장군입니다. 신립하고 아주 친해요. 신립은 나중에 그 탕금대 전투에서 용맹하게 돌진했다가 그냥 가서 뭐 사라져 버렸죠. 죽은 거죠. 유명한 탕금대 전투입니다. 이 일하고 신립이 친하니까 선조가 이 일을 문책하기에는 너무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쟤 잘라라 해서 사건은 터졌고, 언제나 우리 뭐 사고 나면 뭐 하여튼 또 뭐 국정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순신이 덮어 쓴 거죠. 다행히도 이순신은 이때 그 다음에 1588년에 또 녹분도에서 군공을 세우면서 바로 복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자리가, 추분이라는 자리가 60년 흐르면서 그 사람이 흔히 뜨느냐 마느냐 하는 자리거든요. 처음에 잘린 거죠. 운이 한창 좋을 때도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당신 이제 운이 한창이요,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다음 달에 뭐 일이 발생했다면서 뭐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또 문의도 많이 와요. 그랬을 때 제가 참,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큰 흐름 한 바퀴는 60년이 걸리거든요. 60년. 이 안에도 작은 흐름들이 있어 갖고요, 당장은 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일도 발생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복직되는데, 이거는 뭐냐? 선조가 그 이순신이 잘못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거죠. 또 유성룡이도 또 이렇게 이순신 저 친구 괜찮습니다라고 또 말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복직돼서 이순신이 다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선조라는 사람이요, 선조 임금의 그 사주도 알고 제가 이렇게 연구해 봤지만, 임진의 열한 때, 선조 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죠. 물론 전쟁통이니까 나왔겠죠. 선조가요, 굉장히 사람 보는 눈이 예리하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임금 노릇을 잘하는 사람인데, 다만 선조가요, 좀 출신이 좀 약점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왕비의 소생이 아니고 좀 자기가 흔히 서출이죠. 서자 출신이라서 선조가 자기 신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점이 있었어요. 또 계속 선조들어 제 적자가 아니야라고 또 찔러댄 놈도 있었어요. 선조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또 신하들이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조가 참 그놈 팰 수도 없고 그죠? 또 조선시대 때 또 언론은 열려 있었, 언론 자유가 또 있었거든요. 양반들은
무슨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한테 찍히면 출세는 못하겠죠. 그런 바람에 선조도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 참고 참 이렇게 대인배인 척해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속은 썩었던 거죠. 선조가요, 그 바람에 이제 동인, 서인 이쪽을 땡겼다가 저쪽을 땡겼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리를 갖다가 왕권을 보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하들 갖다가 이간질해서 싸우도록 만들어서 누가 또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선조 굉장히 영악한 저는 인물이라 봅니다. 선조가 나중에 조선사에서 팍 찍히는 건요, 사실은 이순신 때문에 또 찍혀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공신들을 갖다 정할 때 자기 도망갈 때 주먹밥 구해온 사람은 공신을 놓고 열심히 싸웠던 장군들은 좀 별로 안 뽑아주고 공신 선정에 그런 것이 이제 이 선조가 좀 찍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이순신 장군은 운이 한창일 때 큰 좌절을 맞았다가 1년 만에 다시 복귀하면서 된 건데, 이때 사실은요, 선조가 이순신을 갖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료를 자세히 보면서, 아, 저 친구 괜찮은 인물이구나 하고, 이때 선조 눈에 딱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운세가 추분인 거죠. 선조가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임진왜란 터지기 1년 전에요. 이 양반이 뭔가 필이 있는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남해 바다에, 남해 바다에 전라도, 경상도죠. 해군 부대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 쪽에 2개, 경상도 쪽에 2개인데, 전라자수영이라는 건요, 왕에서 볼 때, 이 입장에서 볼 때, 즉, 이렇게 봅시다. 이게 경상도, 이게 전라도예요. 전라자수영에다가 임명하는데요. 자는 왼쪽이죠, 그죠? 자, 왕이 볼 때, 여기 남쪽입니다. 즉, 여기. 이 전라도의 수군 2 부대 중에서 왼쪽 부대에 여기에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는데 이때 선조가 놀라운 일을 해요. 뭐냐면은 계급을요, 불과 1년 만에, 이제 조선시대 때 풍계인데요, 종육품에서 정삼품, 이거는 계급이요, 이 사이에 몇 단계가 있냐면 6단계가 있어요. 6, 5, 4 이렇게 올라가려면 종이 있고 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8급, 7급, 6급, 5급이 있죠. 5급과 7급 사이 6급이 있죠, 그죠? 이것처럼 종 6품에서 정 3품으로 땡깁니다. 거의 매달 승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이건 유례가 없어요. 왜 마막 임금께서는 이순신이 뭐가 좋아서 2달 만에 한 번씩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시꺼, 다 내가 뜻이 있어. 최소한의 승진 연한이 있거든요. 2년 있어야지만 한계가 올라갈 수 있다든지. 조선 왕조도 딱 룰이 있거든요. 다 깨고 선조가 내가 정삼품 만들 거야. 정삼품 당상관. 이건 뭐냐면요, 임금이 직접 의전회의를 할 때 얼굴 마주하면서 자기한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1591년, 즉 임진왜란 터지기 1년 전에 선조는 쫓기듯이 그냥 이순신을 갖다가 6계급이나 1년 만에 승진시켜버려요. 전례가 없는 행동이죠.
그거 보면 뭐냐, 선조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저 대단한 인물이다, 저 친구 제대로만 기회만 주면은 큰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뭔가 판단한 거죠. 이건요, 신하들이 한다고 된 게 아니고, 특히 그 김성일이라고 임진왜란 날 때 뭐 일본이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반대했거든요. 선조가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뭔가 좀 일을 해야겠다. 6계급을 1년 만에 승진시킵니다. 이건 선조 자신의 어떤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을 갖다 발탁한 인물은 나름 선조였고, 선조는 나름대로 아주 명철한 또 군주였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